유튜브 역사상 한국 가수가 이룩한 최초, 최고, 최단의 기록.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신드롬을 일으키며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 대중문화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안을 보니까 뭔가 자기네들에게는 없어요. 야, 저거 참 기묘하다. 저게 뭘까? 오빤 강남스타일.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를 강타한 강남스타일의 그 무엇. 이게 뭐냐? 그런 기질을 타고나고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우리 민족의 아주 좋은 DNA라는 풍류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백두산 천지와 더불어 한평생 놀다 가는 것을 소원했던 우리 민족. 그들에게는 일과 휴식이, 자연과 내 집이 하나였습니다. 그런 한국인의 기질이 한류의 원천이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한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산에서 구름이 태어나고 구름은 다시 바다가 됩니다. 변치 않으면서도 또 매 순간 살아 움직이는 것. 경이로운 대자연 앞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 마음이 차고 넘쳐서 흥을 이루고 다시 소리가 되고 몸짓이 되었으니, 이렇게 한민족의 예술은 자연 속에서 절로 피어났습니다. 어느 민족인지 다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신색을 좋아했고 가무악을 좋아했고, 그죠? 발로 땅을 구르면서 하늘을 우러러 노래를 불렀던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이. 에? 이게 누가 가르쳐서 된 거예요? 오, 가야금 소리가 좋소이다. 어이 박대가. 네, 이래가 참 오랜만에 뵙소이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있으면 이내 벗들과 어울려 흥겨움을 나누는 우리네 모습들. 어디서 온? 경북 소이다. 이런 우리를 풍류민족이라 했습니다. 자, 한 잔씩 받게나. 술 한 잔에 시 한 편, 이거 취하지 않은가 모르겠소이다. 또 한 잔에 검은고가 한 자락이니 하늘과 산, 들이 모두 내 집 정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한양무 나가십니다. 자연을 만나면 스스로 마음이 열리고 그 즐거움에 목청을 높이고 어깨춤을 덩실거립니다. 소리나 한잔 먹을게. 아, 그래. 하지만 풍류가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풍류라는 것은 모든 누구나가 다 갖고 있었던 것이 풍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은 양반계급으로서의 풍류를 갖고 있지만 천민계급은 삶과 생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힘듦을 또 노래나 이런 것들로 표현했겠죠. 어떻게 보면은 풍류는 한국인 전체가 갖고 있는 그 멋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물길을 따라 사람의 길을 내는 것은 한국의 풍류스러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섬진강 벚꽃길은 그 자체가 한 송이의 커다란 꽃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벚꽃 십리길을 연인이 함께 걸으면 백년해로를 할 수 있다던가요. 벚나무 가로수길을 따라 올라가면 어느덧 쌍계사에 다다릅니다. 선과 차, 한국 음악의 성지로 일컫는 쌍계사. 이곳에서 우리는 풍류의 연원에 닿을 수 있는 실마리를 만납니다. 여기서 돌을 닦다가 입적한 진감선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진감선사 대공탑비가 그것입니다. 탑비의 비문은 현존하는 금성문 중에서 형태와 내용에서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데 4자와 6자의 대구로 이루어진 문장은 200과 두보의 버금가고 서체는 유려하고 생동감이 넘치니 과연 국보로 지정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비문을 직접 짓고 글씨를 쓴 이가 바로 최치원. 풍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최치원은 당대 최고의 그리고 한중 교류 관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뛰어난 학자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최치원이 남겨놓은 수많은 기록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명한 것이 사산비문이라고 해서 신라 말의 유명한 스님들 4분의 그 비를 만들어준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유려한 문장, 그리고 너무나 아주 박학다식한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 후학들도 읽다가 보면 야, 이런 내용까지 기록할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고 아주 심오한 내용들을 그것도 절대 글자 하나의 획도 고려해가면서 쓸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풍류라는 말은 삼국사기에서 최치원을 언급하며 처음 등장합니다. 국유 현묘지도 왈 풍류.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 그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이것은 유교와 불교와 선, 3가지 종교를 두루 포함한 것으로 모든 만물과 만나서 어우러진다. 최치원은 풍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청운의 꿈을 펼치고자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온 최치원. 당시 당나라는 유교와 불교 그리고 선이 고르게 번성해 중국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국에 돌아와 우리 안에 유불선이 고루 포함된 고유한 사상이 본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얼마나 탄복을 했을까요? 최치원 선생이 처음에 풍류를 썼을 때는 그 나름대로 그 사회 시대상을 반영한 거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시대상이 뭐냐 했을 적에 정신의 세계이겠죠. 현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은 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왔던 고유의 정신, 사상,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삼교 포함이라고 한 거예요. 종교화되기 이전, 재정일치 시대죠. 재정일치 시대 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었죠.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원시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삶이었습니다. 역사가 기억하기 훨씬 이전의 한국인의 삶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상고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이 경험하고 체득했던 갖가지 지식과 윤리, 지혜가 집약된 것이 바로 무속입니다. 나고 살고 죽기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이 신앙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풍류가 필요했던 이유도 숨어 있습니다. 한국인은 모든 것이 바로 길을 잘 못 풀어가지고 삶의 존재들이 그런 관계들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잘 못 풀어서 이걸 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으면은 무속에서 만신을 설정을 해서 해방된 그것이 맞으면은 풀어지는 카타르시스의 그런 세계를 우리 한국인들은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너, 나와 자연, 나와 모든 것들하고 화해를 해서 그런 것을 풀어내는 이 구조가 우리는 바로 풍류로 예술로 그런 것들을 해왔죠. 시베리아의 푸른 진주 바이칼. 이곳에 한민족 문화의 원형, 그 신비를 풀어줄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바이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차가우며 가장 크고 또한 가장 깊은 호수이기도 합니다. 바이칼은 그 자체가 자연이었고 또 하나의 지구였습니다. 이곳에 기대어 온갖 동식물이 종을 이루고 자손을 번성해 왔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였죠. 동아시아 모든 문화의 새벽이 이곳에서 열리고 몽골리안 생명이 이곳에서 탄생했다고 일컬어집니다. 한민족 북방시대의 역사를 떠올리면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을 두려워하고 숭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종교가 태어났습니다. Но дело в том, что во всем мире самая древняя религия – это язычество, а шаманизм – это разновидность этой религии. До буддизма, до ламаизма, до православия, до ислама было язычество, был шаманизм. Это потом уже пошли другие религии. И, естественно, эта религия шаманизма, религия язычества практически у всех народов, вот, на определенных континентах, допустим, азиатский континент, Тихоокеанский континент, вот. Ведь у американских индейцев тоже бубны есть, тоже примерно такие же обычаи. Поэтому и Монголия, и Корея, и Северный Китай, и азиатская Россия, практически вся азиатская Россия от Урала, значит, и Северная Америка, они все были, народы были шаманистами, они все поклонялись одной религии. И различия были небольшие у них, совершенно небольшие. 사탄 dolomanga jilingmen na tadın tapmanga jilingmen usçeğiç inni o destni mus ada oluşu hata arkeologin sotlamıştı inni ugarda notçuğa atende zadın bu oldu deviyesa susat artımın dolu Артымын деген анғахан анғач, елді зоблынға савырхан авырчы, олыс орынды чықсын, өлі жібесін, еншін арара, тер тавас доламанға жилегімен тер естетсақ үстін әсі, өне дүрек үстіл, артымын да нер алдыра алдагы, бұрқына шешінде хеджи түрігдіп чық, бұрқына шешінде дарас,
Оваж төсөлсөр байгаа. Одоо манай ламнар одоо манай гандан хийдэл ламнар байшаа. Өөрснийхээ дийлхээ юм дийлж чадахгүй юм бөөр заадаг болсон. Бөөд очиж гэж хүнийг очиж очуулж байгаа. Тийм учраас бурхны шашин бөө хоёр хоорондоо зузаан найрамдалтай хэвээрээ байгаа.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였지만 지금은 개방화와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죠. 몽골에서 전통 신앙은 종교를 초월한 생활이자 문화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성황당과 같은 곳인데요. 도시나 초원 어디서나 이 돌무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가다 이것을 만나면 세 바퀴를 돌면서 돌을 던집니다. 이곳에 깃든 자연 신에게 축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죠. 이 돌무덤 앞에서 자연을 숭배하며 함께했던 춤과 노래는 이제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을 넘어서 대중예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어서도 우측 갈성, 먹어서다 들어 험이 갈성, 먹어서 уртendo 갈성. 그 먹은 들는 сүлд нэг янз янз дуу гарч шүү дээ. Уртын дуу янз бүрийн. Тэг чи нөгөө тэр бөөг гэж. Тэг бөөг яваад дандаа ийм дандаа ийм хагас энэ Монгол хээ байдаг шүү дээ. Ийм хээ. Та ийм байдалтай байдаг. Тэгээ өөрөө хэлбэл тэрнээс бүжиг үүссэн. Тэрнээс урлаг үүссэн, зураг үүссэн. Тэгтээ нөгөө бөөг бол бүхний анхны эхлэгч. Дандаа бүх юмыг бөөгөөс гисэн байдаг тий. Одоо эмлэг хүртэл бөөгөөс гисэн. Эмчилгээ ардын дом засал бүх юм бөөгөөс үүссэн. Бөөг одоо маш энгүй тайлбарлахтай энгүй өргөн том хүрээтэй. 고대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서 예술이 비롯된 흔적은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무덤군. 그곳에 무용총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무덤에 무용총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남녀 무용수들과 마치 합창단처럼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새가 나래를 펼치고 나는 듯 보이는 고구려 사람들의 이 소매춤은 고대 아시아에 널리 알려졌던 공연 예술의 한 장르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삼국지에는 그들이 관찰한 동이족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동이족들은 정월과 봄, 가을에 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이때는 늘 노래와 춤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보기에 고대 한국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노래하고 춤춘다라는 것, 그리고 술 마신다라는 게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과 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원형질에는 종교적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신과 함께 표현하고 우리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 변형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신에게 가장 잘 보여야 되고 그것이 또 우리 공동체원들끼리는 서로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됐는데 노래로, 춤으로. 그래서 지금 수많은 종교가 고등 종교가 들어오면서 많이 그것이 대체됐기 때문에 그 종교의 원형성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었던 외형적 표현법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에게 흥겨움으로 신명나무로 이것이 현재까지도 생활 곳곳에 지금 스며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경기 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말하는 노랫가락이나 창부 타령 같은 민요들이 생겨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고, 기악음악 같으면 신하의 신과 내가 함께한다는 신하이라는 음악도 있고, 또 민요 같은 거 보면 무속에서 파생된 민요들도 있고요. 그 수많은 떠돌이 예인 집단은 신청 출신들이 신청을 떠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음악적 기능을 갖고 떠돌이로서 예인 집단을 구성해서 그것이 민중들의 음악적 취향과 맞춰서 새롭게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신에게 의지하고 감사하는 인간의 표현은 여러 가지 예술 형태로 거듭났습니다. 악기 하나로 연주하면 산조요, 여럿이 합주하면 신화위고, 혼자서 이야기하듯 노래하면 판소리요, 여럿이 흥을 나누면 민요가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술의 정신적인 뿌리에는 한국인들의 오랜 삶, 그 멋진 가락인 풍류가 있었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다. 백두산 천지가엔 들쭉 열매 아름답고 굽이치는 압록강에 뗏목 또한 경이로다. 금강산 경기 민요를 대표하는 장부타령도 원래는 무속음악이었습니다. 장단이 흥겨우니 절로 따라 부르게 됐고, 오랜 세월을 거쳐 너나 할 것 없이 즐겨 부르는 민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는 파도에 백조상 신에게 드리는 의식이었던 노래는 그렇게 사람의 땅으로 내려와 예술이 되었습니다. 너를 저 대자연 좋은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노랫말에 담다 보니 장부타령의 노랫말은 수십 가지로 다양해졌습니다. 지화자 좋네. 한국인의 문화 DNA 중에서 뭐 다양성을 좋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성을 강조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가 배웠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것을 플러스 원 한다는 거죠. 아니면 플러스 투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스타일을 첨가합니다. 누가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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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따단 딴따단 딴딴따단 따단 이런 기본 리듬을 치면 다른 사람이 나는 저거보다 조금 더 잘 쳐야지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 폭도 넓어지고 배워야 할 것도 더 많아지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예술을 발전시켜온 일본. 일본 전통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것이 그 형태 그대로 오늘에 전해진다는 것이죠. 노는 일본의 전통 연극입니다. 가부키, 교엔, 닌교조루리와 더불어 일본의 4대 공연예술 중 하나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전통을 지녔습니다. 신사에서 신을 즐겁게 하는 공약물로 시작된 연극은 절제되고 상징화된 장치들로 일본의 독특한 미의식을 나타냅니다. 소나무 그림이 전부인 무대 배경, 느린 동작과 단조로운 선율, 그리고 표정 없는 가면.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상징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를 즐기는 것입니다. 전통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백 년을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350년 동안에 노의 유파가 3개뿐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걸 아주 극히 싫어하고 전통을 이렇게 이어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본에서는 이에모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잘 보존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이에모도 그룹에서 아주 안정된 편안한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다른 이에모도를 창안하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아주 어려움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덜 하게 되지요. 그런데 비해서 산조 같은 것을 보면은 단 100년 동안에 김창조가 만들었던 그런 산조가 100년도 안 되는 동안에 약 20, 30개의 그런 유파를 가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런 것을 좋게 여겼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전통을 배우되 스승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비로소 자신의 전통이 완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풍류의 창의성인 것입니다. 민속기악곡의 백미로 꼽히는 가야금 산조는 19세기 말 가야금의 명인이었던 김창조 선생이 창조했습니다. 그에게서 시작된 산조는 여러 명인들을 거쳐 묵직하면서 점잖거나 부드럽고 섬세하거나 담백하고 깊은 맛을 지닌 각각 같은 듯 개성 있는 유파를 형성했습니다. 그중 정회천 명인은 최옥산 함동 정월류 가야금 산조의 맥을 잇는 연주자입니다. 김창조의 제자인 최옥산은 스승과는 다른 유파를 만들었고 최옥산유는 수제자인 함동정월에게 전수돼 또 다른 가락이 탄생했습니다. 함동정월 선생님은 생전에 내가 최옥산 선생님한테 배운 가락을 한 그 장단도 추가하거나 덜어내지 않았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스스로 그 최옥산 선생님에게 그 전수받은 그것을 그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선생님 스스로도 선생님의 음악성이 발현이 돼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전승된 것이기 때문에 스승의 음악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창의성과 끼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한국인의 신명이요 풍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회천 명인은 최옥산과 함동정월을 스승으로 섬겼지만 그들과는 또 다른 산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조, 가야금, 뭐 검은 거, 뭐 해금, 뭐 이런 대금 이런 산조가 처음에 전부 즉흥성이었어요. 즉흥적인 음악이었다고. 그건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 대응하는 그 직관성의 즉흥성이 한국 음악의 핵심인데 그것을 뭘로 일으키냐면은
신명으로 일으킨단 말이에요. 에? 그것이 곧 우리의 풍류가 됐던 거죠. 농악은 마을 잔치이며 공동체의 풍류입니다. 보고 듣고 참가하는 모든 이들을 풍류의 장으로 인도하죠. 신명난갈하게 흥겨워 들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깨춤이 절로 난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풍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그 농악 보면 뭐 윗다리 농악, 자도, 우도, 뭐 풍물, 삼천포 농악과처럼 이 조그만 지역에 되게 많은 농악들이 있어요. 그 농악의 특징들은 우리가 지역으로 나누는 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리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리듬감을 취하하고 습득했다는 얘기죠. 산과 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농업이 주요 생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하니 농사짓는 모습도 많이 달라졌지만 농사와 관련된 주요 민속들은 오늘날 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농악은 본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농사의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죠. 다 같이 놀기 위해 발을 내딛고 장단을 치다 보면 어느새 흥겨움에 절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은 장단이 사람을 치게 하는 거지 사람이 장구를 치는 거 아니다고요. 이제 치다 보면은 장단이 사람을 치게 한다고. 그건 뭐냐? 바로 그게 풍류의 정신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명이라고요. 지역적인 농업의 형태에 따라 노래도 달랐습니다. 논농사를 주로 짓는 지역에서는 여럿이 모여 일을 하기 때문에 함께 부르는 노래가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뒷소리를 따라했죠. 손발을 맞춰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박자 감각이 중요했습니다. 바다에 나가 배를 접고 고기를 잡을 때도 가마나 상여를 메고 물레질이나 절구질을 할 때도 일의 호흡은 곧 노래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리듬적인 감각들이 있죠. 어린아이를 재울 때 자장가를 부를 때도 선율과 리듬에 맞춰서 자장가를 불렀고요. 또 배틀을 따면서도 수많은 또 우리 옛날 선조들은 노래를 불렀고요. 또 다디미를 칠 때도 보면은 상당히 박자 맞게 다디미를 치시죠.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옷을 피기 위해서 다디미를 친다면은 그냥 일정한 박자나 일정한 속도로 치면 되는데 나름대로의 그 네 박자의 박자감이 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한국의 전통음악에서 갖고 있는 리듬과 선율에 대한 그런 특징들 또 그것이 삶 속에 묻어 있다는 것들은 한국 음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듬이질에는 우리 옛 여인네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깊은 밤 이웃집 다듬이 소리만 듣고도 그 집안하게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시집살이는 얼마나 혹독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듬이 소리는 여인네들의 말 없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기분 좋았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귀한 날 때는 막 다 터지든지 말든지 혼날 복잡고. 이 다듬이질에도 박자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똑딱똑딱 2박자나 또닥따닥 4박자, 또드락또드락의 6박자는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죠. 신나는 일이 생기면 다듬이 소리는 경쾌하게 날아갑니다.
다듬이 소리는 신바람이 있어. 힘이 있어. 힘이 있고 이렇게 흥이 나니까 이렇게 쳐. 제주도 가보셨으면 물 항아리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둥구대 당실 둥구대 당실. 장구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쓰는 물 항아리를 두들기면서 소리를 하거든요. 아마 우리 선조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두들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악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생활 속에 음악이 녹아져 있고 또 음악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놀이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 사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도 중머리 12박자도 모르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뭐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서구의 장단들은 2박자, 그다음에 4박자, 3박자, 또 좀 길어지면 8분의 6박자, 요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한 장단에 속하죠. 근데 우리는 모든 시골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까지도 기본 장단이 12박자. 예. 12박자면은 다른 어떤 나라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한 장단을 이렇게 셈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국민 기본적인 장단 자체가 12박자 정도에서 놀았으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용량 자체가 엄청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민족은 박자를 손에 가지고 노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연주의 흐름에 따라 온몸이 들썩이며 장단을 넘실댑니다. 장단에는 음악과 춤이 동시에 들어있죠. 난타는 한국 장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마당에서 펼쳐지던 한국의 장단을 서양식 무대 위로 올려놓은 것인데요. 언어를 뛰어넘는 한국 대표 공연으로 2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장단이 주인공이고 연극은 양념입니다. 이 말 없는 공연에 관객들은 웃고 환호하고 공감을 합니다. 온갖 장단이 심장을 두드리면 절로 신명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넘치는 흥과 솟구치는 신명이 이번에는 대중음악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나이 낮에는 여기서 이제 랩송이 이제 계속 나가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세계를 휩쓴 K-팝. 한류의 뜨거운 바람 속에 우리 전통음악의 흥과 신명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름다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남 스타일을 할 때도 풍류는 지금 한류가 되었습니다. 오빠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한류. 쏟아지는 최고, 최초, 최단의 기록들. 싸이 현상으로까지 불리우는 강남 스타일의 성공에는 독특한 매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한류의 특징을 보편성과 독창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성은 세계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서양 스타일이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독창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바로 이제 그런 독창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계인들이 반응이 달라지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경우는 그 안을 보니까 뭔가 자기네들에게는 없어요. 야, 저거 참 기묘하다. 저게 뭘까? 그러면서 거기에 더 매력을 느껴서 빠져들어가죠. 그 매력이 뭐냐? 그 안에 기묘한 것이 뭐냐? 들여다봤더니 바로 한국 국악장단의 휘모리 장단이라는 것이죠. 휘모리는 우리 전통음악에서 쓰이는 장단의 하나로 매우 빠르게 몰아가듯 치는 것입니다. 흥부가 좋아라고 흥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궤두짝을 떨어 북구남도로 하나가 떨어 북구남도로 판소리에서는 급하고 분주한 부분이나 해악적인 장면, 그리고 절정 대목에서 주로 쓰이는 게 바로 이 휘몰이 장단입니다. 들어서 알고 보면 동가살이 하나가 도둑을 돌다 보면 쌍아둥이 하나 씩씩하거나 긴장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관객들에게 웃음아 터져라 부추기기도 하죠. 이런 휘몰이 장단이 강남 스타일에 있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네요. 한번 따라 불러보시죠.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원곡에서 노래는 지우고 멜로디만 남겨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장구로 우리의 전통장단 휘몰이를 연주해 입혀보기로 했습니다. 두 개의 연주를 나란히 붙여보니 음의 길이와 리듬을 나타내는 파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렉트로닉 팝에서 발견한 우리의 휘몰이 장단. 역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었던 걸까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 스타일을 작곡한 작곡자가 국악의 휘몰이 장단으로 작곡하자라고 해서 작곡을 하지 않았겠죠. 작곡해 놓고 보니까 휘몰이 장단인데 바로 이제 그런 점이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 우리 한민족 모두에게는 그러한 문화적, 예술적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DNA는 그냥 뭐 어느 일순간에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뭐 고조선 시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이 그런 그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축적된 그러한 그 특징이 아닌가. Oh, here are the nominees. Here they are. 제1회 유튜브 음악 시상식.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슈퍼스타들을 제치고 1등을 거머쥔 가수. Girls' Generation, I got a boy. Oh my gosh! I mean, to be here at the first ever 바로 한국의 is a 소녀시대였습니다. treat itself, but 한 해 동안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들이 사랑한 음악과 뮤지션을 뽑는 이 시상식에서 정상에 올라선 겁니다. at the same time, I'd like to thank SM Entertainment, our company. 이수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언론들도 앞을 다투어 소녀시대의 수상에 뜨거운 관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아티스트가 전 세계 인기 스타들과 경쟁에 이른 최고의 기록이자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 음악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싸이가 폭발시킨 K-팝의 힘을 소녀시대가 다시 증명해낸 셈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의 귀를 잡아 끄는 건 이 노래에도 역시 한국인의 음악적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같은 휘몰이 장단, 거기에 동살풀이 장단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것을 답습을 하고 보존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답습과 보존 위에 자기의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많은 예술을 창조해내는 것이 그러한 풍류의 기본적인 우리의 그런 창의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풍류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문화의 DNA는 이렇듯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하며
그 시대에 맞는 풍류의 내용을 만들고 우리 역사와 함께 흘러왔습니다. 맨 처음 최치원이 이야기했듯이 풍류는 외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원래 문화를 충실히 하고 낯선 것마저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죠. 풍류, 우리의 피 속에 녹아 흐르는 우리의 정신. 오늘 우리는 풍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이냐? 풍류 정신부터 찾아내야 된다.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풍류 사상, 그리고 그 정신,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재구성해서 그 불씨를 다시 살려가지고 온 국민들이, 온 민족이 얘처럼 다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춤추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한국인의 원형적인 그 수많은 능력들을 우리가 새로 발굴하고 찾아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원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긍정적 요소와 능력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핵심에 우리는 신바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변형을 창조력으로 만들 수 있는 풍류의 힘이 있죠. 풍류를 넉넉히 가지고 지내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은 마음이 한결같이 열려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무시하고 뭐 딴따라 그것도 풍류는 풍류의 이름이 틀려서 그렇지. 옛날부터 지금 내려가면서도 풍류가 없으면 삭막하고 사악하죠. 풍류의 정신을, 그야말로 한민족의 정신을 수동시키고 회동시키고 융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조선시대 풍류가 다르고, 그렇죠? 우리 지금 시대의 풍류가 다르고, 앞으로 미래의 풍류가 다른 겁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풍류가 탄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이게 탄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후세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